안녕하세요. 블랙호시 마스터 신입니다. 2023년 2회 체육 기출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체육 교과서에서는 학업이나 직업 활동과 영화 생활을 포함한 일상생활을 활기차게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활동 능력을 체력이라고 합니다. 건강 체력 요소 알아볼게요. 건강 체력 요소는 5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근력. 근력은 근육이 수출할 때 발휘되는 힘. 그리고 근지구력. 근지구력은 일정한 크기의 근력을 반복해서 오래 발휘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심폐지구력.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능력. 유연성. 관절이 부상이나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신체 구성은 신체를 구성하는 체지방과 제지방 성분의 비율을 말합니다. 다음은 운동 체력이요. 운동 체력은 빠르고 폭발적인 동작, 복잡하고 정교한 동작 등 스포츠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운동 체력 요소는 협응성, 민첩성, 순발력, 평형성, 스피드가 있습니다. 협응성은 2가지 이상의 신체 움직임을 동시에 매끄럽고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는 신체의 조화 능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첩성은 신속하게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순발력은 순간적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평형성은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 스피드는 위치를 옮기거나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그럼 다음을 설명하는 해당 용어요. 일상생활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기초가 되는 신체적인 능력으로 일정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이것이 바로 체력입니다. 그리고 체력 요소요. 빠르게 수행할 수 있고 빠르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답은 민첩성입니다. 체력 요소와 측정 종목인데요. 이 체력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서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근력과 지구력을 보기 위해서는 팔굽혀펴기와 윗몸 말아 올리기를 하고요. 심폐지구력은 왕복 오래 달리기, 유연성은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순발력은 50m 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신체 구성은 체질량 지수를 잽니다. 다음에 건강 체력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운동이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을 측정할 수 있고 관절의 가동 범위. 그래서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가 답입니다. 다음은 체조요. 체조는 신체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종목으로요. 체조를 통해 우리는 신체를 균형 있게 만들고 교정할 수 있으며 근력, 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민첩성 등의 운동 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또 경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극기력, 결단력, 문제 해결력 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조 경기 종목 볼게요. 남자는 마루, 철봉, 평행봉, 암마링, 도마고요. 여자 종목은 마루, 평균대, 2단, 평행봉, 도마입니다. 기계체조는요, 철봉, 도마, 평행봉, 띰틀 등의 기구를 사용해서 하는 경기를 기계체조라고 하고요. 리듬체조는 리본, 공, 훌라후프, 곤봉, 로프, 링 따위의 소도구를 들고 반주음악의 리듬에 맞추어 연기하는 것이 여자 체조 경기입니다. 그러면 문제요. 기계체조 경기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구를 고르는 거니까요. 일단 기계체조 경기에서 사용하는 걸 볼게요. 도마, 철봉, 평균대. 그래서 허들이 답입니다. 다음 배드민턴이요. 배드민턴은 상대가 친 셔틀콕이 네트를 넘어오기 전에 라켓이 네트를 넘어가 셔틀콕을 치거나 허치는 경우인데요. 이것이 바로 오버 네트입니다. 그리고 축구요. 축구는 그림에서 기읍과 니은에 해당하는 축구의 기능인데요. 기읍은 트래핑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태클입니다. 태권도는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몸과 마음을 수련하여 바른 인격을 형성하는 종목으로 우리나라 전통 무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태권도의 경기 종목이요. 품새와 겨루기가 있습니다. 품새는 공격 방어 기술을 혼자서 수련할 수 있도록 구성한 일련의 동작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익히면 이제 띠를 바꿔주죠. 그래서 유단자 품새, 그리고 공인 품새, 경기 품새, 자유 품새가 있습니다. 맞추어 겨루기는 서로 주어진 공격과 방어를 맞추어 연습하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의 급소를 겨누고 방어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다음은 태권도 공격하기고요.
그다음에 발기술의 종류 볼게요. 옆차기, 뒤차기, 돌려차기. 옆차기는 몸을 옆으로 90도 틀면서, 뒤차기는 몸을 뒤로 180도 회전하면서, 돌려차기는 몸통을 반회전하면서 접었던 다리를 펴서 발 뒤쪽으로 찬다. 그리고 손기술이요. 몸통 찌르기, 팔굽을려치기, 엎은 손날치기. 몸통 찌르기는 주먹으로, 팔굽을려치기는 팔꿈치를 굽혀서 목 부위를 공격하고, 엎은 손날치기는 손을 펴서 어깨 위를 공격합니다. 문제요. 앞발을 축으로 몸을 180도 회전한다. 그래서 답은 4번 돌려차기입니다. 다음은 운동 처방의 기본 원리인데요. 운동 처방의 기본 원리에는 특이성, 개별성, 가부와 점진성, 다양성, 전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암기해 주세요. 특이성은 운동 형태, 운동 강도 및 운동 시간 등에 따라 해당 부위의 근육 및 그와 관련된 요소에만 변화가 생기는 원리고요. 개별성은 트레이닝의 목표를 개인의 특성에 입각하여 세워야 한다는 원리. 그 다음 가부화의 원리는 운동이라는 자극에 대하여 인체가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의 부하보다 더 높은 부하를 주어야 그 부분이 발달한다는 원리예요. 그리고 점진성은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나가야 한다. 다양성은 흥미를 높이고 참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운동 종목과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전면성은 특정 부위에 치중하지 않고 전신을 고루 운동하여 신체를 균형 있게 발달시켜야 한다. 그럼 자 가볼게요. 특정 부위에 치중하지 않고 전신을 고루, 그렇죠? 전면성이죠. 심폐소생술은 심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어 심정지 상태의 사람에게 하는 응급처치로요. 첫 번째, 반응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쓰러진 사람의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 확보한 후에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할 때는 발생 장소, 상황, 상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호흡 확인이요.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정도 관찰하여 반응이 없고 비정상적인 호흡을 보이면 심정지 상태로 판단할 수 있고요. 3번은 가슴 압박. 각지를 끼고 팔을 편 상태로 환자의 몸과 수직을 이루면서 실시하고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실시합니다. 그 다음 인공호흡이요.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개방한다. 가슴이 부풀어 오를 정도의 양으로 인공호흡을 2회 한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합니다. 가슴 압박은 30회, 인공호흡은 2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30대 2. 그 다음에 회복 자세는 이제 구조대가 오기 전에 이미 회복이 됐다라고 한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서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다음은 심폐소생술의 단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라고 말하면서 의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령이요. 경령은 물속에서 정해진 영법으로 일정한 거리를 헤엄쳐 자신이나 타인의 기록을 겨루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유형, 평형, 배영, 저병, 개영, 혼계형, 개인, 혼영. 그래서 경기 종목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물의 저항을 줄이는 방법은 물의 저항이 클수록 추진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몸을 수면과 평행하게 팔다리 동작을 하면 저항이 최소화되어서 앞으로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발인데요. 출발은 자유형, 평형, 저병은 출발대 위에서 출발하고요. 배영은 물속에서 출발대 손잡이를 잡은 자세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레인 배정이요. 레인 배정은 결승 경기는 예선 경기의 기록순에 따라 1위 경기자를 가운데인 4레일에 두고요. 그 다음은 좋은 기록 경기자가 왼쪽, 그 다음이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4레일에 있는 거 기억해 주세요. 4레일. 자, 그 다음 기록 계측이요. 기록 계측은 출발 신호음과 동시에 기록이 시작됩니다. 그럼 수영이요. 8명의 선수가 출전한 경령 결승 경기에서
준결승 경기 기록이 가장 좋은 선수 4대 1이요. 그다음 야구인데요. 야구는 기역에 해당하는 야구의 포지션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익수, 우익수 중간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중견수요. 그래서 이거를 외야수라고 하면서 주로 수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체 표현 창작의 구성 요소는 신체, 공간, 시간, 흐름, 힘,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공간의 변화, 신체가 공간 속에서 차지하는 움직임의 범위, 위치, 크기, 높낮이, 방향, 이동 경로 등의 변화를 통하여 다양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고요. 다음 시간의 변화, 신체의 움직임은 리듬, 속도, 박자 등의 시간 요소를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의 변화요. 신체의 움직임은 강함과 부드러움, 무거움과 가벼움 등 힘이나 무게의 변화에 따라 전달되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 흐름의 변화. 움직임을 연결하는 흐름은 연속, 단절 등의 방법을 통해 구성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제 가볼게요. 표현 활동의 움직임 요소, 높낮이, 범위, 경로, 방향, 표현 효과를 높인다. 이것은 공간입니다. 그 다음 경쟁 스포츠의 영에는 영역형 스포츠, 그리고 네트형 스포츠, 그리고 필드형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형 스포츠는 받기, 던지기, 차기 등과 같은 경기 기능이고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축구, 농구, 핸드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네트형이요. 네트형은 상대편의 지역에 공 또는 셔틀콕을 떨어뜨려서 득점하는 경기로 배구, 배드민턴, 탁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필드형이요.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서 하는 경기로 야구, 소프트볼, 티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내용들 한번 봐주세요. 답은 영역형 스포츠가 아닌 것이라서 영역형 스포츠인 것을 골라볼게요. 럭비, 핸드볼, 얼티미트. 그래서 탁구가 아닙니다. 다음은 씨름이요. 씨름은 모래판 위에서 두 선수가 상대의 삿발을 붙잡고 상대편의 무릎 위 몸체가 땅에 먼저 닿도록 넘어뜨리는 종목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씨름의 기술에는 손, 다리, 허리, 되치기, 복합이 있고요. 그래서 되치기 볼게요. 되치기는 상대방이 공격해올 때 그 힘을 이용하여 다시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기본 기술이요. 앞무르치기, 밧다리 걸기, 뒤집기, 오금 당기기, 발목 빗장 걸기, 들배지기. 그래서 이 내용과 안에 있는 것들 한 번씩 봐주셔야 문제에서 클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씨름의 다리 기술 가볼게요. 상대의 오른쪽 다리의 바깥 부분, 그리고 왼쪽 다리의 바깥 부분, 그래서 밧다리 걸기입니다. 운동 처방의 요소요. 운동 처방을 할 때는 운동 유형이나 종목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 운동 강도, 그 다음에 운동 시간, 그리고 운동 빈도, 그리고 운동 기간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 처방은 운동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계획해야 하고 개인의 능력과 체력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 특성에 알맞은 운동 처방이 이루어져야 최대의 운동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정상의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T를 받고 PT 받을 때는 이제 이런 걸 PT 선생님들이 다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운동 처방의 요소 볼게요. 최대 심박수의 70%. 이게 바로 운동 강도입니다. 그리고 30분. 이거는 운동 시간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농구요. 농구는 A 선수의 농구의 기술인데요.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비수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스크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농구가 이번에 두 문제가 나왔어요. 22번에는
슛 시도를 8회 했는데 성공 4, 실패 4. 그래서 총 득점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계산한다면 10입니다. 여기 3점 라인 보이죠? 3점 라인 안은 2점씩. 그리고 여기 밖은 3점이라서 3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2에서 10입니다. 다음은 경기 종목과 기술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인데요. 그럼 일단 옳은 걸 먼저 볼게요. 씨름 들배지기 맞고요. 축구 리프팅 맞고요. 탁구 드라이브 맞아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 공인구의 크기가 작은 종목부터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배열하라는 거니까 작은 공부터 큰 공까지 적으면 되거든요. 첫 번째 제일 작은 거 탁구, 그 다음은 테니스, 그 다음이 핸드볼, 그 다음이 농구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표현에는 궁중무용과 의식무용이 있습니다. 궁중무용은 궁중의 전통 음악에 맞추어서 국가의 행사나 연회에서 추는 춤이고요. 예를 들면 건무 그리고 춘행전이 있는데 건무는 칼을 휘두르며 추는 궁중무용이고 춘행전은 봄날 버드나무에서 지저귀는 꾀꼬리를 표현한 궁중무용입니다. 그리고 의식무용이요. 의식무용은 궁중의 제사, 불교 의식 등에서 추는 춤으로 종교적 색채가 강하고요. 처용무, 발화춤, 일무가 있습니다. 처용무는 역기를 쫓는 의식 뒤에 추던 춤이고 발화춤은 발화를 쥐고 추는 의식이고 그 다음에 일무는 제사 의식을 올릴 때 추는 제례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민속무용입니다. 민속무용은 강강술래, 살풀이, 탈춤, 승무.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시험에 나왔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봐줄게요. 서민의 정서와 소박한 감정을 비교적 자유로운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이 강강술래고요. 노래, 춤, 그리고 놀이가 섞여 있는 민속무용입니다. 그리고 강강술래는 이렇게 속도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살풀이는 흰 수건을 들고 살풀이 장단에 맞추어 추는 민속무용으로 한을 풀어내어 흥겨움으로 승화시키는 춤입니다. 탈춤은 얼굴이나 온몸에 탈을 쓰고 추는 민속무용으로 춤과 대사가 있고 서민의 정서를 표현하는 춤입니다. 그리고 승무요. 승려들이 추는 춤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불교의식에서 승려가 추는 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흰 장삼에 붉은 가사를 어깨에 메고 흰 꽃갈 나오면 승무예요. 자, 그럼 이거는 제가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속무용 승무, 그다음에 춤과 대사, 가면 속에 숨겨진 예술 탈춤, 그다음에 한을 풀어내는 살풀이, 수건춤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풍정과 풍요를 기원하는 한국의 전통 표현으로 서로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추는 것이 바로 강강술래입니다. 운동상이에요. 운동상에는 염좌, 찰가상, 골절, 금파열 등이 있고요. 일단 염좌는 손상 부위가 붓고 통증이 심하며 멍이 들고 관절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RIC 요법을 사용하고요. 찰가상은 넘어지거나 긁히는 등 마찰에 의하여 피부 표면에 입는 상처로 쓰리고 통증과 함께 출혈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독해야 되면 소독하고요. 지혈하고 상처를 치유하면 됩니다. 골절이요. 외부의 충격 때문에 뼈가 부러진 것을 골절로 하고요. 골절 때문에 통증도 있고 골절 부위가 변형되어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절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하고 응급처치를 한 뒤 병원으로 이동해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금파열은 근육의 일부가 찢어지거나 근막이 파열되는 외상을 말하며 심한 통증으로 힘을 줄 수 없어서 부상 부위를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RIC 요법 2, 3일간은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는 절대 안 되고요. 회복 단계에서 통증이 사라지면 온찜질과 함께 스트레칭을 하면 됩니다.
자, 이 아이가 무릎을 다쳤다면서라도 물어보고 피부가 벗겨지면서 출혈이 발생. 그래서 답은 찰과상 3번입니다. 육상이요. 육상은 속도를 겨루는 트랙 경기와 거리와 높이를 겨루는 필드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한번 봐주시고요. 필드에서는 도약은 뛰기고요. 투척은 던지기입니다. 그러면 필드 종목으로 바르게 묶인 것이네요. 답은 뛰기와 던지기. 2번입니다. 볼링은 레일 위로 공을 굴려서 레인 끝에 있는 삼각형 대형으로 세워둔 10개의 핀을 쓰러뜨리는 종목인데요. 계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이건 스페어. 그 다음에 볼링을 던질 때의 동작인데요. 어드레스는 몸을 15도 정도 앞으로 기울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텝을 밟으며 두 손으로 공을 앞으로 내는 게 푸시 어웨이. 그 다음에 반대쪽 팔, 여기 있죠. 이를 이용하여 백스윙을 향해 아래로 내리는 것. 아래로 내린다 하면 다운스윙. 그리고 백스윙은 어깨축과 일직선이 되도록 공을 뒤로 올려주는 것이 백스윙입니다. 자, 그러면 상체를 숙이면서 어깨를 축으로 진자 운동을 통해 뒤쪽으로 어깨 부근까지 들어 올리는 것은 바로 백스윙이죠. 다음은 골프요. 골프는 넓고 다양한 환경의 경기장에서 티샷에서부터 마지막 퍼팅으로 홀아웃이 되기까지 타수의 많고 적음으로 승부를 겨루는 운동 경기인데요. 일단 이 골프를 하기 위한 준비물, 모자, 클럽, 골프와 골프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에 대해서 설명인데요. 러프, 워터 해저드, 핀, 그린, 티잉 그라운드, 페어웨이, 벙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자주 나오는 게 이거 핀, 그리고 그린, 잔디를 짧게 자른 지역이요. 골프 동작이요. 어드레스, 어프로치 샷, 퍼팅. 그래서 이거 다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골프 용어에서 이거 스코어 계산하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홀인원은 에이스라고 부르고 파 3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파 4홀에서도 한 번에 넣으면 홀인원, 다른 말로는 더블 이글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파 3홀에서 마이너스 1타, 마이너스 1타는 버디고요. 그 다음 파 4홀에서 이글을 기록하죠. 이글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요. 자, 마지막은 자동 제세동기인 AED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AED란 심정지 환자의 심장에 강한 전기 자극을 주어서 심장이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응급처치 장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원을 켜시고 두 번째, 두 개의 패드를 부착하는데요. 한 개는 오른쪽 빈장뼈 아래에, 갈비뼈 아래요.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 사이에 부착합니다. 그리고 심장 리듬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세동기가 충전을 시작하면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면 이렇게 음성 지시가 나옵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해야 하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세동 시행은 제세동 버튼을 눌려서 제세동을 시작하고 제세동 시행 후에는 여기 아까 말했던 30대 2, 가슴압박 30, 인공호흡 2라고 하는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복이 될 때는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열어줘야 합니다. 자, 그럼 25번요. 전원을 켜고 그 다음에 패드를 부착하고 본체에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 리듬 분석과 다음에는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하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2023년 2회 체육이었고요. 남은 기간 파이팅입니다.